위해 함께 한다는 것. 줄 때도 받을 때도 기분 좋은 선물이 되어 돌아옵니다. 함께 만드는 기쁨. 지난 일주일간 당신은 5번의 출근, 2번의 야근, 3번의 미팅, 2번의 데이트를 하며 12번의 환경보호를 실천할 수도 있었습니다. 나무를 베지 않는 착한 아메리카노 나왔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한 김정은 위원장에게 직통 전화번호를 전달했으며 현지 시간으로 내일 전화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북미 정상 간 핫라인이 개설되면서 비핵화 후속 협상이 속도를 낼 전망입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재판거래 의혹에 대해 검찰에 고발하는 대신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법관 13명을 징계 절차에 넘기며 내부 조치에도 착수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검찰총장과 경찰청장을 불러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한 강한 의지를 밝혔습니다. 경찰은 수사에 더 많은 자율성을 부여받고 검찰은 기소를 통한 사후 통제에 역량을 집중하라고 주문했습니다. 고용 지표가 최악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지난달 취업자 수 증가폭이 10만 명 아래로 추락했고 5월 기준 청년 실업률도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서울 낮 기온이 28도 가까이 오르며 더운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강원 영동과 영남 동해안에는 오전까지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네, 지금 시각 오전 6시 30분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 정상 간 핫라인이 개설되어 있다고 공개했습니다. 네, 현지 시간으로 오늘 17일 김정은 위원장에게 전화를 걸겠다고 밝혔습니다. 워싱턴에서 정하석 리포터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2일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에서 김정은 위원장에게 자신의 직통 전화번호를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오는 1일 김 위원장에게 전화를 걸 것이라고 말해 북미 정상 간 핫라인이 구축됐음을 알렸습니다. I gave him a very direct number. He can now call me if he has any difficulty. I can call him. We have communication. It's a very good thing. 남북 정상 간 직통 전화에 이어 북미 정상 사이에도 핫라인이 개설됨에 따라 남북미 정상들의 직접 의사소통으로 후속 비핵화 협상에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북핵 문제는 대체로 풀렸다고 평가하면서 합의 문서보다 중요한 것은 자신과 김 위원장이 좋은 관계를 갖고 있다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미 연합훈련과 관련해선 취임 초부터 싫어했다며 중단 방침을 거듭 확인했습니다. Military, I call them war games. I hated them from the day I came in. I'd like to halt it. Because it's bad to be negotiating and doing it. It costs us a lot of money. I saved a lot of money. That's a good thing for us. 트럼프 대통령은 또 북한이 한국전쟁 실종 미군들의 유해를 송환하기 시작했다며 북한이 싱가포르 합의에 따른 이행 조치에 들어갔음을 알렸습니다. 워싱턴에서 SBS 정하석입니다. 네, 청와대가 한미 연합훈련 중단 여부를 조만간 발표하겠다고 하는 가운데 군이 오는 8월에 열릴 예정인 을지 프리덤 가디언 훈련을 잠정 중단한다는 의견을 제출한 것으로 SBS 취재 결과 확인했습니다. 네, 사실상의 중단 결정인데 왜 잠정 연기로 표현하는지 김태훈 국방 전문 기자가 설명합니다. 오는 8월 UFG, 즉 을지 프리덤 가디언은 1부와 2부로 나뉘어 있습니다. 1부는 우리 정부와 군의 방어 차원 비상대비 단독훈련이고 2부는 대북 반격을 상정한 한미연합 군사지휘소 훈련입니다. 지난해 2부 훈련에 주한미군과 해외 원정군을 합쳐 미군 17,500명이 참가했습니다. 군당국은 비상대비 단독훈련인 1부는 예정대로 하되 2부 한미연합훈련은 잠정 연기하는 방안을 제시했다고 정부 관계자가 밝혔습니다. 북한의 비핵화 후속 조치가 이어지면 훈련 중단을 최종 결정하고 북한이 성의를 보이지 않으면 미뤘던 훈련을 다시 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 대사 지명자도 두 사안이 연계되어 있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I believe that we should give exercises, major exercises, a pause to see if Kim Jong-un, in fact, is serious about his part of the negotiations. 내년 3월 키리졸브와 독수리 훈련도 같은 방식을 적용할 계획입니다. 각 훈련마다 중단 여부를
임박해서 결정함으로써 북한의 후속 조치와 주고받는 형식을 취하겠다는 뜻으로 보입니다. SBS 김태훈입니다. 네, 오늘 아침 신문에서는 일자리를 1호 공약으로 내세웠던 문재인 정부에서 일자리 참사가 빚어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먼저 조선일보 보겠습니다. 네, 한국 경제는 성장률이나 주가 등 거시 지표 상으로는 괜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지만 고용 시장만 유독 나빠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지난해엔 11조 원, 올해 3조 원 규모의 추경까지 편성했지만 제조업과 건설, 보호소매업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일자리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건비가 부담돼 신규 채용이 줄어든 거란 분석을 내놨는데요. 당장 보름 뒤에 시행되는 주 52시간 근로시간으로 자칫 고용시장이 더 나빠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근로시간 단축 여파로 임금이 깎이면 돈 쓸 여력이 줄어들어 내수시장이 쪼그라들고 채용시장 위축으로 이어질 거란 건데요. 정부가 주도하는 소득주도 성장으로 일자리가 되레 줄어드는 아이러니한 현상이 빚어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세계일보 보겠습니다. 러시아 월드컵에서 우리나라는 F조로 독일, 멕시코, 스웨덴과 16강 진출을 đạt습니다. 우리나라는 한국 시간으로 모레 저녁 9시 스웨덴과 첫 경기를 치르는데요. 이에 앞서 내일 자정이 열리는 독일과 멕시코의 경기에서 F조의 판세를 미리 가늠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독일과 멕시코는 F조에서 객관적인 전력이 가장 앞서는 두 팀인데요. 피파 랭킹 1위인 독일은 우승 후보 1순위로 유럽 예선에서도 70%가 넘는 골 점유율로 10전 전승을 거뒀습니다. 멕시코 역시 피파 랭킹 15위로 만만한 상대는 아닙니다. 빠른 스피드와 화려한 기술에 최근 들어서는 유럽 진출 선수가 늘면서 힘까지 갖췄다는 평가입니다. 또 독일이 16강 이후에 초점을 맞춰 컨디션을 끌어올리고 있어서 첫 경기에서 부진할 수도 있다고 신문을 덧붙였습니다. 네, 동아일보에 실린 월드컵 기사 하나 더 보겠습니다. 한국 축구대표팀 주장이죠. 기성용 선수가 스웨덴 경기에서 어제의 동지와 적으로 만난다는 기사입니다. 지난 시즌까지 프리미어리그 스완지 시티에서 함께 뛴 마르틴 올선 선수가 바로 스웨덴의 수비수로 나오기 때문인데요. 기성용 선수와 올선 선수는 평소 휴대전화로 메시지를 자주 주고받을 정도로 친한 사이지만 맞대결을 앞둔 최근엔 연락을 끊었다고 합니다. 네, 기성용 선수는 스웨덴 준비는 90% 끝났고 나머지 10%는 정신력과 컨디션 관리라며 승리에 대한 강한 의지를 내비쳤는데요. 올선 선수 역시 최근 인터뷰에서 스웨덴은 양발로 정확도 높게 패스하는 기성용 선수를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다음은 동아일보입니다.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한과 완전한 비핵화 선에서 합의한 것을 두고 소극적으로 임했다는 비판이 쏟아졌는데요. 이게 트럼프 대통령의 전략일 수도 있다는 분석 기사를 내놨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수익률이 낮더라도 안전하게 돈을 벌 수 있는 곳에만 투자해왔습니다.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코가 쇠이는 것을 본능적으로 피했던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정상회담도 마찬가지로 계산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번 공동성명에 CVID를 명기하면 당장 찬사를 받을 수는 있지만 조금이라도 차질이 생길 경우 미국에도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반면 구체적인 비핵화 방법과 실험표를 명기하지 않으면 향후 성과가 나올 때마다 모두 트럼프 행정부가 공로를 세울 수 있습니다. 비핵화는 시간이 걸리는 문제인데 11월에 중간선거와 재선을 노리는 트럼프 대통령이 한 번에 이득을 챙기는 것보다 성과가 계속해서 나오는 걸 노린 거라고 분석했습니다. 네, 경향신문은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이 최근 문재인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했다는 기사를 실었습니다. 고려대 경영학과 교수 출신인 장 실장이 학교로 돌아가 정년 퇴직하고 싶다는 뜻을 밝혔다는 겁니다. 다만 사의가 받아들여질지는 미지수입니다. 장 실장이 문재인 정부의 제2노미스를 실현하는 책임자인 만큼 장 실장의 거취가 현재 경제정책 유지 여부에 직접적인 영향을